여기 60쪽에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 그람수를 이제 염분이라고 하죠. 염분이라고 합니다. 예. 정의가 이렇고, 염분의 단위로 사용하는 실용 염분 단위는 PSU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고,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며, 이 중 가장 많은 비를 차지하는 것은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해수의 표층 염분을 증가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이게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농도가 증가되려면, 결빙이 되면 물이 소금물이 얼 때 물들끼리 얼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소금물은 진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소금물은 진해집니다. 해빙은 이제 얼음이 녹을 때는 물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작아지는 거고, 증발량이 증가하면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염분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은 기억 디귿이네.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민물이 들어오는 거거든. 빗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민물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하천수 유입도 마찬가지로 민물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염분이 감소되죠. 그 다음에 표층 염분에 대한 설명. 강수량에 반비례한다.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완전히 뭐 반비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비가 많이 내리면 염분은 낮아지는 거죠. 수온에 반비례한다. 요거는 이제 수온이 증가하면 원래는 증가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염류가 더 많이 녹으니까 고체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온이 증가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연안보다 먼 바다의 염분이 더 높다. 이거 맞는데 왜 그러냐면 연안은 민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민물이. 연안은 먼 바다는 이제 그 영향이 적기 때문에 먼 바다의 염분이 더 높은 거고요. 중위도 고압대 해역의 염분이 저위도 저압대 해역의 염분보다 높다. 아, 그랬어요? 아, 뭐야? 얘기 좀 해주시지. 깜짝아. 소리. 미안해요. 제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는 데는 원래 고기압인 데가 맑아요. 왜냐면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맑으면 비가 덜 내려요. 중위도 고압대가 어디냐면 위도 30도인 데가 중위도 고압대야. 그런 데는 비가 덜 내리니까 염분이 저위도 저압대는 이제 저기압이라는 소리인데, 그럼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거고,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강수량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적도 부근이 되는 거죠. 그 해역보다 염분이 높다. 맞아요. 중위도 고압대가 증발량은 더 많고요. 또 바람도 많이 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덜 내리고. 그럼 중위도 고압대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도가 진해지니까 염분이 높은 거고요. 저위도 고압대는 염분이 낮은 거고, 비가 많이 내려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고. 그래서 해수의 물리량 A와 B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무엇이냐. 지금 염분 아니면 요건데, 이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염분. 대체로 비슷해가지고, A가 염분이겠다. A가 염분이네요. A가 염분이고요. B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서 이제 요 중위도가 증발량이 더 많아요. 이게 중위도가 지금 중위도죠. 이거 중위도. 북반구나 남반구나 둘 다 중위도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증발량이 많으니까 염분도 높은 거예요. 예. 여기는 이거는 지금 강수량이 더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 B가 지금 강수량이 더 많다라는 소리야. 강수량이 더 많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잖아. 그러니까 빼는 값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50 이렇게 써뒀죠. 근데 비슷한데 어떻게 아냐면 고위도 지방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염분이 A가 설명 염분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한 34에서 더 염분이 뭐 한 33 가까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이 고위도에서 염분이 낮아지는 이유가 해빙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분이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요 값은 비슷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요 값은 0에 해당하잖아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근데 염분은 더 낮아지는 이유가 해빙이 돼서 그래요. 이런 거는 해빙이 되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요 낮은 이유가 빙하가 녹아서 해빙이 돼서 얼어있던 물이 녹으면서 염분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중위도 해역에서 A와 B 값이 높게 나타나는 까닭. 기압의 분포. 고기압이죠. 중위도. 중위도는 이제 고압대야. 고압대여서 구름이 별로 안 내려요. 그래서 기압 분포 썼고 고압대로 썼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커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커서 염분이 높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증발은 많이 하고 B는 조금 내리니까 뭐 원래는 이제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구름이 덜 생기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다. 뭐 이렇게 풀어서 써줘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어느 해역에서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와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용존 산소의 농도가 수심이 깊은 곳보다 해수 표층에서 더 높은 까닭은 광합성도 있고 그 다음에 표층에서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그렇죠. 표층에 산소가 이제 녹을 수가 있죠. 왜냐면 기권이랑 닿아 있으니까 녹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빛이 한 100m 이상은 못 들어가요. 빛이 100m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어두컴컴해져. 광합성으로 산소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는 것도 있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수 중 기체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리량을 쓰시오. 해수 중 기체의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리량 수온입니다. 수온이 높으면 기체가 빠져나오고요. 수온이 높으면 수온만 써도 되는데 수온이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요게 이제 기체는 그렇습니다. 고체는 수온이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기체는 빠져나와요.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해수 중 기체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해수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또 증가하지. 그러면 또 지구온난화가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바다 같은 데 이런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또 나와. 그러면 또 증가하는 거야, 또. 그래서 이걸 빨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그 다음에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이다. A에서 C층의 명칭을 쓰시오. A는 혼합층인 건 아셔야 되고,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기는 거죠. B는 수온 약층이 되는 거고, 수온 약층이 되는 거고요. C는 심해층이고, 그 다음에 A층의 두께는 바람의 혼합작용이니까 바람이죠. 바람의 세기.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B층의 물리적 특징으로 옳은 내용을 다음에서 고르시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그러면 안정한 층이 됩니다. 수온이 낮은 게 무겁고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으면 안정한 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순환을 안 해요. 여기에서 이게 뭐 왔다 갔다를 안 합니다. 이게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막아요. 안정한 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심에 따른 해수의 온도와 밀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밀도가 이게 밀도인가? 예. 수온이겠죠? 예.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이게 줄어드는 게 이게 수온이겠죠? 그렇죠? 예. 수온이고 밀도는 깊은 애가 밀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 큰 애가 가라앉아 있는 거니까. 이게 A가 수온이고 B가 밀도죠. 밀도. 그러니까 깊은 애가 밀도 큰 거예요. 그렇죠? 예. A가 수온이고 B가 밀도이고요. 자, 수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 해양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할 때 밀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해수층은 그러니까 요만큼은 이제 혼합층 이게 변화가 많이 되는 거잖아. 밀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온도로 따지자면 요만큼이 혼합층이고 수온약층 이만큼이에요. 수온약층 그쵸? 예. 그 다음에 한 요 정도까지 해야 되나? 요 정도까지 수온약층이 되겠다. 요 정도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도 변화가 가장 큰 층은 여기죠. 여기. 이게 밀도가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수온약층이 수온 변화도 크고 밀도 변화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환을 안 한다는 거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수심에 따른 해수의 밀도 분포는 수온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외에도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압과 염분이 있습니다. 수압과 염분이 있습니다. 수압과 염분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특징은 수온과 염분, 그 다음에 요거는 밀도입니다. 요거는 등밀도선이라고 되는데 밀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밀도를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녹아있으면 염분 많이 녹아있으면 밀도 높은 거고요. 수온이 낮으면 밀도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하여 A에서 C의 밀도 크기가 큰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밀도를 물어봤으니까 등밀도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제일 밀도가 큰 거죠. 그래프를 잘 보시면 되는데 얘보다 밀도 A가 큰 거야. 이게 밀도 똑같은 거 여기. 얘보다 얘가 밀도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 A, C 순으로 써야 되고. CAB 순으로 써야 되고 A와 C의 밀도 차이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지 쓰시오.
A랑 C는 지금 수온이 비슷한 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래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와 C는 수온이 비슷한데 염분 차이지, 염분 차이. 염분이 지금 C가 더 높은 거예요. B와 C의 밀도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거는 뭐야? 염분이 비슷한데 수온 차이지, 수온 차이. 그쵸? 이거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염분 비슷한데 지금 수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수의 겨울철과 여름철의 평균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 해역에서 염분이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낮은 것은 강수량이 여름철에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름철에 지금 요런 데 보면 뭐 34인데 여긴 33이잖아요. 여기 34인데 33이네. 여기 33인데 여기 31이네. 그쵸? 네. 32인데 31이네. 네.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염분이 낮은 거죠. 황해는 수심이 낮아 증발이 많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염분 동해에 비해 염분이 낮다. 이 원인만 따지자면 염분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이 많아서 염분이 그럼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염분이 낮은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보다 여기 염분 낮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강물이 있어가지고 강물 이렇게. 우리나라 4대강 중에 3개가 이쪽 서해로 흘러요. 이건 틀렸는데 염분이 낮은 이유는 민물에 유입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원인이 민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겁니다. 남해는 염분의 연교차가 다른 해역에 비해 크다. 크네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읽으시면 되는데 큽니다. 남해는 여기가 지금 34인데 여기 31로 낮아졌죠? 커요 지금. 사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이 민물이 흘러와요. 이렇게 잔뜩 여름에 황하강이나 양쯔강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강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이 강이. 그래서 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철에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국 쪽에서 민물의 유입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만 고르면 되고, 나머지도 개념 적용 문제 마저 1번부터 좀 풀어봐 주시고 8번 10번까지네.
헬스 성질 적용 문제. 지금 염분이 대서양이 더 높네요. 태평양보다. 예. 동일 위도에서 하여튼 대서양이 더 높네.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높네요. 위도 20에서 30도에서 모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예, 맞는데 얘가 지금 20에서 30도 이 사이가 지금 염분이 제일 높아요. 여기가 증발량이 더 많아서 염분이 높은 겁니다. 예, 중위도 고압돼요. 여기가 전체 염류 중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대서양이 더 높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염분비 일정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비율은 다 똑같은 거예요. 비율은 일정한 거고, 여기 뭐 그래프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죠.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비율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염분은 높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그 비율, 뭐 염화나트륨 한 77% 정도 되고 염화마그네슘이 몇 퍼센트 되고, 이런 것들 비율은 일정한 겁니다. 자, 해수 중 녹아있는 산소의 양과 이산화탄소의 양을 수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되네요. 예. 용존 산소량. 고위도가 더 많이 녹긴 하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차가워서 그래. 차가워서. 예. 온도가 높으면은 용해도가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고위도 해수는 저위도 해수보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많은 거죠. 근데 산소의 농도가 표층에서 더 높은 까닭은 광합성 생물의 영향 때문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1km 다니는데 지금 한 100m만 넘어도요 빛이 도달을 안 해요.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수심 1km 이하의 해수에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는 것은 해양 생물의 호흡작용 때문이다. 1km 이하에서 수심 1km 이하에서 해양 생물의 호흡작용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1km 이하에서 온도가 낮아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km) 이하의 해양 생물 500m 이하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표층수가 침강하기 때문이라고 써져 있긴 하네요. 잠깐만요. 그쵸. 그러니까 1km 이하에서 해양 생물이 별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km 이하의 해양 생물들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km 이하에는 그렇게 뭐 많은 해양 생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양 생물이 많은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침강하여서 그렇습니다.
표층에서 낮아지는 까닭은 광합성 때문에 그렇고, 표층 아래 수중 생물의 호흡과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며, 여기 이산화탄소 증가하며 1km 아래에서는, 여기 500m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한 표층수가 침강하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진 거죠.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애들이 이제 밀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침강해가지고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1km 아래에는 뭐 해양 생물이 많은 건 아닙니다. 걔네들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리고 3번에 수심이 100m인 어느 해역에서 매월 깊이에 따른 수온을 측정하여 등수온으로 나타낸 것이다. 혼합층은 8월에서 9월 사이 가장 얇게 형성된다. 이것도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 어느 해역에서 100m 깊이까지 수온을 측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13도인 데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은 혼합층인데 13도 5도 13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얇게 형성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겠다. 여기는 표시는 등수원선의 표시는 없지만 얘 여기라고 칠게. 여기라고 칠게. 이만큼이 혼합층이야. 왜냐면 여기가 다 13도잖아요. 요만큼이 혼합층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 7도야. 여기까지는 기온이 일정한 거예요. 이해 가나 이게? 이게 10월이라 칠게. 그럼 이만큼이 8도야. 기온이 일정한 거죠. 그 지금 이거는 심해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5도인데 다. 하여튼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얇은 데는 8월에서 9월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혼합층인데, 여기 5월하고 6월은 이만큼이 8도야, 이만큼이. 그러니까 더 깊은 거죠. 혼합층이 깊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수온 약층은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여기 4.5도인데 여기가 심해층이네. 요 아래. 요 아래는 심해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수온 약층은 봐봐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내려가 보면은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지, 이만큼. 여기가 수온 약층이야, 수온 약층. 왜냐면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3월에서 4월 사이 가장 강하게 발달한다가 아니라 8월에서 9월 사이가 수온 약층이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온도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팍팍팍 낮아지잖아. 그래서 이건 틀렸는데 8월하고 9월 사이가 수온 약층이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자, 해저면에서 수온은 계절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해저면에서 수온은 계절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일정해요. 왜냐면 여기 다 4.5도잖아. 4.5도 한 4도 정도 되는 거죠. 4도 정도. 기억되듯이 답입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그림은 어느 해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앞바다에서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측정한 것이다. 혼합층의 두께는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는 건데,
연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지. 여기는 온도 변화가 팍팍팍 내려가는 거잖아. 여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지. 수온 약층은 등수온선의 간격이 조밀할 때 나타난다. 맞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온도가 팍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심해층이 나타나는 수심은 연안으로부터 관계가 없이 일정하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1도라는 소리인데 원래 4도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래 4도여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관계 없지는 않아요. 지금 연안으로부터 거리가 멀면은 더 깊어요. 심해층이 나타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요. 그 관계 없는 거 아니죠.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해수의 밀도는 A가 가장 작다. 이 밀도는 요거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1.024니까 얘가 제일 낮은 게 맞아요. B에서 D의 밀도가 다른 것은 염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 염분이 다르기 때문에 맞죠. 자, C와 D가 섞이면 C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얘는 뭐 염분 차이 나고 수온 차이도 나는데 누가 가라앉냐 뜨느냐는 밀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똑같다라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섞여도 누가 가라앉고 이런 건 아니에요. 밀도가 같은 거니까 그냥 뭐 잘 섞이겠죠.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자, 수온과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혼합층에서는 수온보다 염분의 변화가 크다. 혼합층은 원래 수온 변화가 별로 변화가 없죠. 근데 염분 변화가 크다. 어디가 근데 혼합층이냐면 여기가 혼합층이야. 여기가. 그래프를 좀 볼 줄 알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깊어졌는데 온도가 어때? 이렇게 일정하지. 일정하니까 얘가 혼합층이죠. 근데 얘는 밀도는 많이 안 변해요. 밀도는. 왜냐면 지금 많이 변한 건가? 염분이 더 크게 변한 것 같은데 밀도는 뭐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은데 약간은 증가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은. 응? 근데 염분이 더 많이 변했죠. 염분 더 많이 변했네요. 염분 변화가 크다. 맞고요. 수심이 100m에서 300m 사이의 해수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활발하게 일어나요. 왜냐면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깊은 애가 밀도가 더 커요. 깊은 애가 밀도가 크잖아. 그러면 밀도 큰 애가 깊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X. 그 다음에 수심에 따른 밀도 변화는 수온약층에서 가장 크다. 이거 맞아요. 여기가 수온약층이에요. 이렇게 수온약층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수온 변화가 거의 없잖아. 여기 300에서 500m 가면은 수온 변화가 없잖아. 여기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에서 가장 큰 거 맞죠? 기억지금.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7번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8월 표층 염분 분포를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해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해역은 하천수의 유입이 많다. A 해역이 어디죠?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이 염분이 낮은 거잖아요. 이게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염분이 전 세계 평균이 35 psu야. 근데 이게 30이면 낮은 거거든요. 35 psu가
전 세계 평균이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강물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강물. 이 강물이 흘러와 이렇게. 어? 뭐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겠지만 뭐 중국 사람들이 다 오줌을 넣으면 뭐 섬이 잠긴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강물이 되게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하천수의 유입이 많은 게 맞아요. 이 해역을 염분은 쿠로시오 해류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 지금 쿠로시오 해류가 이게 난류죠, 난류입니다. 난류가 이렇게 와, 이렇게 영향 받지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니까.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니까 영향을 받죠, 당연히. 받는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하는 건 좀 어렵네.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뭐가 여기는 비슷하고 여기 쿠로시오 해류가 여기 비슷하잖아. 이게 위도가 다른데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B 해역은 쿠로시오 해류에 영향을 받는 거 맞아요. 위도가 다른데도 지금 뭐 비슷하죠, 지금. C 해역은 D 해역보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크다. 이건 빼기입니다. 짝대기가 아니라. 그래서 얘가 지금 어때요? C랑 D죠, 지금? 얘가 염분이 높죠? 그럼 증발량이 높다라는 거야. 염분이 높죠, 얘보다. 증발량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크다. C 해역은 D 해역보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나? 위도가 똑같네. 비슷하네. 이거는 민물의 유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연안이지, 연안에서 민물의 유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묽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 해역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다. 맞아. 이건 연안이어서 그런 거예요. 연안에서는 민물의 유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을 골라야겠네요. 지금 위도가 똑같고 C 해역은 D 해역보다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33인데가 이렇게 이 연안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물의 유입이 많으니까 여기가 지금 낮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네. 기억리은 3번. 그 다음에 8번에 2월에 측정한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을 수온 염분도로 나타낸 것이다. A 해역은 B 해역에 비해 수온과 염분이 낮다. A 해역은 B 해역에 비해 수온 낮고요. 염분도 낮네요. B 해역이 C 해역에 비해 밀도가 낮은 까닭은 B 해역이 C 해역보다 밀도가 낮은 까닭은 수온이 낮아서네. 그러니까 염분은 높잖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B가 염분이 높은데 수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B 해역이 C 해역보다 밀도가 낮은 까닭은 수온이 높기 때문이다. 이게 맞죠. 염분은 높으면은 밀도는 높아야 되는데 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B가 밀도가 낮다라는 것은 수온이 높기 때문이다. 맞죠? 얘 염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염분이 지금 밀도가 낮아요. 수온이 높아서이다. 이게 맞아요. C 해역이 A 해역에 비해 밀도가 높은 까닭은 염분이 높기 때문이다. C 해역이 A 해역보다 밀도가 좀 높네요. 근데 이거는 온도는 높은데 온도 높으면 원래 밀도 낮아져야 되거든. 근데 염분이 높기 때문이다. 맞네요. 맞죠?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얘도. 그 다음 9번
우리나라 동해의 어느 지점에서 3년 동안 측정한 해수의 평균 수온과 평균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수온 약층은 봄보다 가을에 더 강하게 발달한다. 수온 약층은 수온 변화가 크면 되는데 가을에 더 크네요. 봄에는 이게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프 기울기가 얘가 가파르잖아요. 그럼 제가 더 큰 건데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수온 변화가 큰 거는 얘가 큰 거야. 얘가 이만큼이었다 이만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여기 있다 여기로 떨어지는 거고. 수온 변화가 큰 거는 지금 가을이에요. 가을에 강하다. 맞네요. 가을에 강하다. 그 다음에 표층 해수의 염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이다. 염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수온이냐? 수온이 높으면 염분이 낮아. 근데 원래는 수온이 높으면 어때야 돼요? 수온이 높으면 소금 이런 게 많이 녹아요. 많이 녹으면 염분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염분 높아져야 돼. 근데 지금 가을에 수온이 높은데 염분은 낮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수온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가을에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은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다. 염분이 낮으니까 이제 비가 오고 나서 그렇구나. 비가 오고 이러면 염분이 낮을 수가 있고요. 가을에. 네, 여름 다음 가을이기 때문에. 겨울 다음 봄이니까 겨울이 더 건조하거든요. 겨울 다음 봄에는 비가 적게 내리고 이러면은 염분 높아질 수 있지. 아무튼 수온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이대로 해석을 하자면 수온이 높은 애가 염분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 강수량이랑 증발량 차이죠. 표층 해수의 밀도는 가을보다 봄에 더 높다. 봄에 염분 높고 온도 낮고 그러면은 밀도 높은 거지. 봄에 염분 높아 많이 녹았어. 근데 온도도 낮아. 그러면 밀도 높은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밀도가 높으려면 이제 염분이 높고 온도가 낮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월과 8월의 평균 표면 수온 분포이다. 수온의 연교차는 황해가 동해보다 크다. 수온의 연교차는 황해가 동해보다 크다. 황해가 동해보다 크다. 황해가 커 보이는데 황해가 4에서 25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 8에서 24, 25 이렇게 되잖아요. 황해가 큰데 그 이유는 황해가 바닷물의 양도 적어. 사실은 바닷물의 양도 적고 대륙에 가까워. 그러니까 대륙성 기후가 더 온도 변화가 커요. 물은 밀도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가 더 온도 변화가 적게 나타나거든요. 황해가 동해보다 크다. 맞아. 대한 해협이 여기인데 저위도에서 북상하는 난류에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이게 여기 쿠로시오 해류 흐르고 이렇게 동안 난류 흐릅니다. 동안 난류. 뭐 여기 황해 난류도 있긴 한데 동안 난류 흐릅니다. 그 다음에 동해의 조경수역은 겨울보다 여름에 고위도에 형성된다. 여름에 고위도에 형성된다. 네, 맞죠? 그러니까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데는 이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원래 여기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게 조경수역이죠. 북한 한류랑 동한 난류가 만나는 게 조경수역이에요. 근데 여름철에는 난류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북상을 해요. 조경수역이 여름철에 2학년 학생들 이거 시험 범위일 텐데 이거 여름철에 북상합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남하해요. 왜냐면은 한류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한류가 더 강해서 남하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고위도에 형성된다 맞죠? 자, 5번의 자리고요. 조금 쉬었다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할게요. 네, 여기 읽을 거리도 있고 이러네요. 이거 아니구나.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해양과 대기와 해양하고 상호작용. 대기 대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 대순환은 온도차가 나서 이제 바람이 부는 건데요. 이게 지표면에 이제 이 적도 있는 부분에 햇빛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비추고, 또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렇게 비스듬히 비치거든요. 여기가 태양 에너지가 작고요. 태양 에너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표면에서. 그리고 차가워진 공기는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죠. 온도가 낮은 애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애는 내려오고,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너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올라간 애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이렇게 찬 공기는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 올라오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하나의, 이걸 세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북반구 남반구로 따지면 두 개인데, 하나의 커다란 단일 세포 순환 모형이 이루어집니다. 자전하지 않을 때는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공기 내려오니까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라고 합니다. 두 개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세포 순환 모형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전을 하니까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똑바로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사실은 여기 오른쪽 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나눠지는데, 상승기로 생기고 올라가다 식어서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식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겨요. 이게 내려오겠죠.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바람은 이 지표면에 있는 바람이에요. 지표면에 있는 바람. 근데 얘가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거는 지구가 자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똑바로 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하여튼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휜다. 그래서 위도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라는 게 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무역풍이 사실 동풍이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 이렇게 보니까 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물을 끌고 가서 해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극순환은 차가운 공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따뜻해지면 올라가, 이렇게. 요런 순환이 생기는데,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건 극동풍이라고 해요. 이거는 무역풍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상승 기류가 있고 여기 하강 기류가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내려가요. 얘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얘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순환이 생깁니다.
페렐 순환이라고 하는데,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에요.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고, 자, 얘는 이제 지 표면에 있는 공기를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야 돼, 남풍. 근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요렇게 불어요, 요렇게. 요거를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편서풍. 그래서 우리는 편서풍대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편서풍 분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고압대라고 해요, 고압대. 압력이 높다 이거지. 여기는 구름이 안 생겨요. 사막이 여기 많아요, 사막이. 전 세계 사막이 여기에 많이 분포합니다. 그런데 요런 데는 비가 많이 내리는 데고요, 요런 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런 바람이 1년 내내 이렇게 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람이 잦아들 때도 있고, 뭐 국지적으로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지만, 1차적인 원인으로 일단은 이런 세 개의 거대 순환 세포 모양이 생깁니다. 요거 세 개라고 해요. 6개로 관합니다. 북반구에 이제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죠. 헤들리 순환, 스페레 순환, 극순환.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다라고 아셔야 되겠고요. 페렐 순환은 이제 편서풍이 분다. 바람이 자꾸 저렇게 불고 있으니까 물하고의 마찰 때문에 물을 끌고 가는 힘이 생겨요. 한 번만 불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인 바람이 불기 때문에 표층 해수의 순환이 생깁니다. 표층 해수의 순환이 생기는데, 자, 여기 이제 무역풍이 부니까 북동 무역풍이 부니까 요렇게 해류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적도의 북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남적도 해류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 중심으로 보면은 북적도 해류가 붑니다, 이렇게. 근데 가다가 여기 막혔잖아요. 막혀가지고 위로 가. 이걸 쿠로시오 해류인데 이건 난류야. 왜냐면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오면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난류야. 쿠로시오 해류가 생겼어.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위도가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 불거든요. 편서풍 불잖아요. 그러면 해류가 다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어가지고 내려와. 좀 이건 한류입니다. 파란색은 한류인데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남태평양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서로 대칭적인 흐름이 생기죠.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대칭적으로 해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지구에는 이런 해류가 생기죠. 열대순환, 적도 부근에서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의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적도 반류로 이루어지는 열대순환이 이룬다. 근데 이제 적도 반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게 적도 반류야.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네. 이건 여기 조그맣게 써있네요. 적도 반류라고 합니다. 적도 반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도 반류는. 우리는 이제 요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가면 실제로 물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물이 여기 좀 쌓여요. 물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물이 쌓여. 그럼 쌓인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기 조금 흐르는 거예요. 적도 반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요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오는 애가 있어요. 적도 반류는 이제 커다란 흐름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열대순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게 북적도 해류가 가서 여기 적도 반류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열대순환, 북열대순환, 남열대순환 이렇게 되고, 아열대순환 요렇게 돼서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흐르는 게 이제 태평양에서의 아열대순환입니다. 이게 아열대순환이고, 아열대순환, 아까 한 게 아열대순환이고요. 요렇게 가는 거.
근데 위쪽에도 이제 어떤 해류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아한대 순환은 편서풍과 극동풍의 영향을 받아 해류에 형성되는 거고, 바다가 좁고 대륙의 순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열대 순환보다는 규모가 작고 불명확하다. 예, 하여튼 그렇고, 자, 요런 용어가 있죠. 서한 경계류, 동안 경계류.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가다가 이런 그 대양의 서안에서 흐르는 해류인데 유속이 빠른 반면 동안에서 흐르는 해류의 유속은 느린데, 이를 서안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요거를 서안 경계류라고 하고 동안 경계류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게 서안 경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애, 이게 서안 경계류, 이거는 이제 동안 경계류,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서안 경계류는 이제 태평양에 있는데 그쪽에 서해안 쪽에 흐르는 해류로 유속이 약 1에서 2m로 빠른 편이다. 수온과 염분이 높아요. 왜냐하면 난류기 때문에, 지금 난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용존 산소량이 적고, 온도가 높으면 용존 산소량 적습니다. 해류의 폭이 좁다. 북태평양의 쿠로시오 해류가,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가 서안 경계류에 해당해요. 서안 경계류에 해당합니다. 그 쿠로시오 해류와 요거 멕시코 만류라고 합니다. 이거 여기가 멕시코 만이거든요. 멕시코 만류라고 합니다. 이건 난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타가 아니에요. 멕시코 만류야 이게. 이건 쿠로시오 해류고. 그 다음에 동안 경계류는 동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로 유속이 약 5cm에서 15cm 정도로 느린 편이다. 한류입니다. 한류. 그래서 얘가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아. 이 한류에 한류. 그리고 용존 산소량 많으며 해류의 폭이 넓다. 북태평양의 캘리포니아 해류와 북대서양의 카나리아 해류가 있다. 그런 건 동안 경계류라고 합니다. 표층 해류의 영향. 표층 해류가 흐르면 기본적으로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저기 고위도로 운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되며 해안 지방의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위도에 있는데 난류가 흐르면 기온이 높아요. 한류가 흐르면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표층 해류는 영양염류를 분배하고 해양 생물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멕시코 만류가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영향을 줍니다. 유럽이 따뜻해요. 겨울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유럽이. 유럽에 겨울에 축구해요. 우리나라 축구 못하는데 겨울에는. 그런 게 이제 난류의 영향이다라는 거. 난류의 영향. 자, 일단 한 것 같고, 근데 해류가 생기려면은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이것도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 시험범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쿠로시오 해류가 흘러. 이게 난류의 근원이 돼요. 난류의 근원이 되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릅니다. 거기서 뻗어 나와서 여기 쓰시마 난류라고 하고, 이거 동안 난류라고 하고, 황해 난류, 이게 점점점이 황해 난류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죠. 이 둘이 만나는 게 이제 조경수역이고, 조경수역은 영양염류와 플랑크톤 같은 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되고, 특히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징어나 꽁치 이런 건 난류성 어종이고,
명태, 청어 이런 거는 한류성 어종이에요. 이런 게 여기 다 잡혀요. 여름에는 난류성 어종 많이 잡히고 겨울에는 한류성 어종 많이 잡히고. 난류가 흐르면은 따뜻해요. 한류가 흐르는 지역보다. 겨울철에 같은 위도에서 동해안이 더 따뜻해요.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더 따뜻합니다.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해수의 심층순환은 다음에 하고, 일단은 자, 101쪽만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여기 시험범위 아닌가 혹시? 여기 들어가 있지 않냐고. 여기 학원 여기는 이런 거 배우긴 했죠. 아직 안 아직 안 배웠구나. 자, 여기 적도 부근에 있는 요 대기 대순환이 적도라고 되어 있었나요? 적도고 A는 북극이네요. 이거는 이제 극순환이고요. 극순환이고. 지상의 바람은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극에서 부는 동풍. 비순환은 페레순환이라고 하고, 편서풍이 붑니다. 그 다음에 얘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자,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순환 명칭을 쓰시오. 한대 순환, 요거는 열대 순환, 요거는 이제 열대 순환이라고 쓰면 되겠다. 열대 순환. 그 다음에 A에서 D에 해당하는 해류의 명칭을 쓰시오. A는 이제 적도의 북쪽이기 때문에 A는 북적도 해류라고 하는 북적도 해류. B는 쿠로시오 해류. C는 북태평양 해류. D는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A 해류의 명칭. 요거는 동안 난류입니다. 요런 해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심층순환은 다음에 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쉬었다가 생명과학 볼게.